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일하다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 주장을 내놨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저런 얘기를 내놨죠. 주로 이런 겁니다. 대선 때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81번, 81번 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돈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돈을 안 받아오고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이 공천이라는 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오늘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해서 공천을 줬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받는 대신 김영선 의원 공천으로 퉁쳤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강혜경 씨가 이 주장의 근거를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과 또 자기가 통화한 내용, 이래서 녹음 파일을 15개를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2만 개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이 내용들, 공개된 내용들 주로 보면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국회의원 누가 주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은 명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김 여사가 명 선생이면 황금이 책임지라 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황금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의 막내딸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누가 주냐, 이런 얘기를 비롯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한테 국회의원직을 부탁했다,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강혜경 씨한테 나는 내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 득을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깨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렇게 이제 통화해서 얘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또 강혜경 씨한테 2022년 4월 2일,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입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김지수는 민주당 후보고요. 김영선이 국민의힘 이제 명태균 씨가 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영선이 김지수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이게 공개된 것이든 비공개된 것이든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주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때는 대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이때는 대표군요. 2022년이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잘 안 맞는 게 글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비공표 조사라면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여론조사라면 뭐든지 믿는가? 이건 이준석 대표가 아마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글쎄. 김 여사가 명 씨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말했다고 명 씨가 말하더라. 명 씨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걸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주진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개별 통화를 직접 들은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을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들려줘서 오빠 전화 왔죠? 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은 거는 기억이 없다. 없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자, 강혜경 씨가 수많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김영선 전 의원과 자기가 한 통화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와 자기가 한 통화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 중에 강 씨가 본부장님은 우리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뭐 오마이뉴스 이른바 이제 친민주당 매체에서 하고 있는 이 매체들에서 딱 김영선 전 의원의 말 중에서 여간에서 보도 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발언들 뒤에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 때문에 덕을 봤는데 그게 자기 공천하고 영향은 있는데 그게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이건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거는 보도를 안 하죠, 그러면? 그거하고 앞에 공천의 덕을 봤다는 거하고 약간 배치되는 표현 아닌가요?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친민주당 매체들은 이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안 하고 심지어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 발언을 쏙 빼놓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의 공천과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했던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앞에 강혜경 씨가 했던 주장들이 대부분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혜경 씨 주장은 대부분 다 명태균 씨한테 들었거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자기가 확인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의 공천이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해준 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거짓을 얘기했거나 과장을 했거나 뭐 허장성세를 부렸거나 했다면 강혜경 씨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전한 셈이 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을 얘기했다면 강혜경 씨의 주장도 사실이 되는 것이고 명태균 씨가 거짓이나 과장을 얘기했다면 강혜경 씨의 주장도 거짓이나 과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강혜경 씨 주장의 사실 여부는 결국 명태균 씨 주장의 또는 명태균 씨가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다 일맥상통합니다. 명태균 씨 주장이 거짓이면 강혜경 씨 주장도 거짓이죠.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은 입증이 됐나요? 제가 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자체가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강혜경 씨 주장은 거기에 종속 변수에 불과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이 강혜경 씨 주장의 원천은
명태균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은 뭐 우선 검증해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은 지금까지 굉장히 거짓말 또는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강혜경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없다. 그에 앞서서 명태균 씨 주장을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혜경 씨 주장은 전부 카더라입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김영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는 법정에 가도 왜 흔히 전에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감싸고 도는 강혜경 씨 주장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강혜경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명태균 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먼저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된다.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을 검증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강혜경 씨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명태균 씨 주장에 과장과 허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장성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흔히 여기저기 붙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 자기의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해주죠. 아니 그래야 자기를 계속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쓴소리, 정확한 얘기를 만약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폭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정치 브로커라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태균 씨의 주장을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검증이 안 됐다면 강혜경 씨의 주장은 명태균의 주장을 그냥 재생산한 거에 불과하다. 결국 명태균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면 강혜경의 주장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법사위에서 증언을 했는데 명태균 씨 뭐 오늘 또 뭐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강혜경 씨 주장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강혜경 씨 주장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면 강혜경 씨는 대부분 명태균의 주장을 옮긴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강혜경을 상대로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언론 매체들, 현장 기자들이 그 명태균, 강혜경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마치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별개가 아니다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명태균의 주장을 그대로 강혜경이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그것도 또 왜곡해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뭐 그대로 옮겼다고 치면, 그러면 강혜경의 주장을 검증할 일이 아니고 명태균의 주장의 진위를 먼저 검증한 뒤에 명태균의 주장을 강혜경이 정확하게 옮겼느냐 아니면 왜곡해서 옮겼느냐, 이걸 2차적 검증을 해야 된다. 고로 강혜경 씨의 주장은 우리가 사실로 믿을 만한 것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명태균의 주장을 옮긴 것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자, 우선 저는 뭐 명태균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다 보면 뭐 강혜경 씨 주장은 뭐 부수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혜경 주장의 원천인 명태균의 주장이 허장성세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의 법사위 증언은 뭐 본인은 사실로 믿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대부분 아마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을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두고 보시죠. 고맙습니다.